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는 조선유학의 마지막 정신, 어떻게 보면 한국사의 가장 안타까운 장면, 아쉽죠. 이분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하는 아쉬움. 자, 정약용 선생입니다. 자, 정약용 선생은 주자 이래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맹자 본성 해석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현대적으로 자시 재평가되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정약용 선생이 주자와 어떤 면에서 다르고, 그리고 정약용 선생은 무슨 근거로 주자의 본성 심성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맹자와 관련하여 주자의 공간이 안 되면 지우죠 뭐. 자, 먼저 모두 맹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맹자께서 말하기를 하늘이 정한 인간의 본성은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자, 말 조심해야죠. 하늘이 정한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다. 여기까지 공유하는 거죠. 자, 주자의 견해, 그리고 정약용 선생의 견해. 요거 몇 번 더 그릴 거예요. 자, 맹자께서는 인간의 본성이 선함을 근거하시면서 사단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 낚시질 할 것 같아요. 걸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은 선천적으로 그런 거지요. 인간이 치근수호 사형시비의 사단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선천적으로 그런 거지요. 나도 모르게 확 당하면 안 됩니다. 본성이 선함의 근거로 사단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본성은 사단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자, 선천적이라는 거를 가지고 그걸 같은 것이라고 보는 건 논리적으로 과도한 비약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근거로 사단을 들었으니 사단은 본성의 근거이지 본성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여기도 선천적이고 여기도 선천적인데 왜 다를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시달렸는데, 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본성은 선하고 그 근거는 사단이라 하였고, 사단이 있다는 것으로 안주하면 실현되지 않으니 이를 확충하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이 확충하라는 말에서 자꾸 일로 정약용으로 빼려고 그러는데, 그럼 안 돼요. 이건 이미 맹자께서. 자, 확충하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인간의 역할을 다하라, 이런 얘기 같지요. 자, 빼볼까요? 주자. 인간의 본성에는 인의예지의 덕이 갖추어져 있다. 제가 첫날, 둘째 날이군가요? 헷갈리는데. 자, 성은 이다. 주자 양명에서 했겠죠? 성은 이다라는 말, 또 쓰긴 그렇고, 성은 이다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 속에 인의예지의 덕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주자는 성은 이다 라는 입장이지요. 인간의 본성은 이미 이다. 이 안에 철학적인 용어를 다시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인간의 덕이라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이치로서 인간이 애초에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 뜻을 말하는 거죠. 이 글자가 안 보이니까 학생들이 못 찾는데,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언어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자, 주자나 양명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이 이로서 덕을 가지고 있다. 조금 말을 더 붙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주자학에서 덕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이 인간에게 본성한 그러니까 요거를 이법적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을 참 어렵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성, 덕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경향성이라는 말에서, 그러면 덕은 아니잖아요. 덕을 좋아하는 경향성이지. 그렇다면 그대로 가 붙이면 돼요. 성은 인의예지의 덕을 갖추고 있는 이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길게 설명하면 티나니까 이 정도로 주고 우리가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성은 2가 아닙니다. 당연히 성은 2가 아니니까 도가 아니지요. 그럼 덕이라는 것은 가지고 태어난 생득의 개념이 아니지요. 즉 덕은 이법적 실체, 똑같이 한번 또 써야지. 이법적 실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고 태어났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4단. 인간의 본성 속에 덕이 있는 것의 근거라고 했으니까, 자, 4단을 통해서 우리 본성 속에 덕이 있음을 압니다. 단서. 인간의 본성 속에 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주자의견의 정약용. 인간의 본성에 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덕을 좋아하는 것이니, 자, 성은 2가 아니라 덕을 향하는 기호죠, 기호. 인간의 본성이 덕을 좋아하는 기호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니 그것으로 덕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하니 4단을 통해 덕을 시작할 수 있는, 4단은 덕의 시작일 뿐이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자, 확충한다 하면 뭡니까? 확충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덕이 있으니까 본성을 회복하여 본래의 덕을 되찾는다. 자, 이쪽이 더 중요하겠네요. 굳이 맹자께서 확충하라고 하신 것은 있기 때문에 확충한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라는 것은 아닐까요? 자, 실천의 결과로 덕을 갖추라는 말이 아닐까요? 정약용 말씀, 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을 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덕은 갖추고 태어난 것이 아니죠. 자, 일찍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극기의 노력 끝에 예로 돌아간다 하였으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던져가면서 의의를 취한다 하였는데, 공자와 맹자를 따른다는 주자는 어찌 아무런 노력도 없이 덕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까? 이미 공맹께서는 실천을 통하여 예로 돌아간다, 의의를 얻는다 하였으면 본성 속에 덕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라는 논리적인 비판을 했던 것이지요. 자, 이제 조금 더 완벽하게, 조금 더 수준 있는 문제를 위하여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봐야 되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잘 정리해 보세요. 자, 공간을 좀 아껴보기 위해서요. 공간을 아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 사람을 한 번에 처리할게요. 위에는 주자. 지금은 주인공이 정약용이니까 이쪽에 좀 많이 좀 할애를 합시다. 자, 타산 정약용 선생. 그리고 왼쪽 편은 사람. 오른쪽에 여기에는 사물 합시다. 자, 먼저 주자의견에. 주자. 사람과 사물이 모두 이해 측면이 같지요. 따라서 사람과 사물의 본연의 본성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밖에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구하라고 했던 주자. 주자는 말합니다. 사람과 사물의 차이는 기의 차이, 즉 기질의 차이인 것이다 라고 시작했죠. 자, 정약용의 의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자신의 형태를 구하고자 하니 자신의 형태를 지키고자 한다는 것, 이를 형구의 기호라 불렀죠. 뭐가 있을까요? 기호. 즉 형구의 기호란 생존과 관련되는 것으로, 자신의 형태를 지킨다 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물을 넘어서 생존하고자 하겠지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본성으로 삼아 벗어날 수 없다면,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소가 풀을 뚫고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꼭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본성에 고정되어 정해져 있다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사물이 되니, 가령 예를 들어 늑대가 양을 해친다면 그건 늑대의 본성이니, 늑대가 피할 수 없는 고정된 본성이니 늑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데, 사람은, 자, 여기 잘해야 되겠네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형구의 기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구의 기호에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만의 기호가 있으니, 자,
이를 신령스러운 기호라고 불렀죠. 이를 영지의 기호라고 하였죠. 영지의 기호란 신령스러운 기호로서 이것은 도덕과 의리를 향하는 인간만의 기호이며 사람에게도 형부의 기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형부의 기호가 아니며 사람만의 기호는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사람만의 기호는 이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으로 이것을 본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결론, 사람과 사물의 본성은 다른데 주자는 어찌 같다고 하십니까? 자, 근거를 대시오. 맹자의 주장. 맹자는 일찍이 고자라는 인물과 논쟁을 벌이다가 사람과 동물이 모두 욕구를 갖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에 격분하시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존을 위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지만 그 욕구를 본성으로 삼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를 동물이라 하고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본성을 따로 가지고 있는 존재, 바로 도덕과 의리를 향하는 도의의 본성을 가진 그들과는 다른 존재를 인간이라 부르며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특성이고 그 근거는 하늘이 명한 것이다 라고 맹자는 일찍이 주장하였죠. 이런 맹자의 견해를 놓고 다시 주자와 정약용의 주장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도 결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자가 좀 이상해 보이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쉽네요. 정약용이 맞는 것 같네요. 자, 관련된 문제 역시 놀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